나는 왜 자꾸 나를 상처 주는 사람만 만날까? 왜 번아웃이 올 때까지 나를 갈아 넣으면서 일할까? 왜 누군가와 진짜 가까워지려고 하면 겁이 나서 먼저 도망쳐 버릴까? 머리로는 이번엔 다를 거야 라고 다짐했는데 정신 차려보면 어느새 또 그 자리예요. 그럴 때 드는 감정 다들 아시죠? 한심하다는 자책, 그리고 나는 왜 이럴까라는 끝없는 질문. 그런데 오늘은 그 질문에 심리학이 어떻게 답하는지 이야기해 드리려 합니다. 그 반복은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여러분 마음이 보내는 구조 신호일 수 있어요. 심리학에는 반복 강박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정신분석의 창시자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1914년 기억하기, 반복하기, 훈습하기라는 논문에서 처음 정식으로 정의한 개념이에요. 프로이트는 치료 현장에서 이상한 현상을 반복해서 목격합니다. 환자들이 과거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기억으로 떠올리는 대신 현재의 삶에서 그 상황을 그대로 재현한다는 거예요. 이를 그는 과거를 기억하는 대신 현재에서 반복한다고 표현했습니다. 이후 정신과 의사이자 트라우마 연구자인 베셀 반 데어 콜크 박사는 1989년 연구에서 이 현상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 상황을 재현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익숙함의 안정감입니다. 우리의 뇌는 예측할 수 없는 낯선 행복보다 비록 고통스럽더라도 익숙한 패턴을 더 안전하게 느끼도록 작동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반복된 경험이 뇌의 신경회로에 새겨지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통제권 회복의 시도예요. 과거에 내가 어찌할 수 없이 당해야만 했던 그 상황을 이번에는 내가 주도권을 쥐고 다른 결말을 만들어 보겠다는 무의식적인 시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반복 강박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문제는 이 시도가 치료 없이는 새로운 결말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반대어 콜크의 표현을 빌리자면 재현은 좀처럼 숙달로 이어지지 않고 그냥 트라우마를 아는 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알면서도 심지어 원하지 않으면서도 반복할까요? 현대 신경과학은 여기에 생물학적인 이유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트라우마를 경험하면 뇌는 그와 비슷한 신호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상태가 됩니다. 이를 과각성이라고 해요. 심장이 빨라지고 불안이 올라오고 판단력이 흐려지는 상태. 이 상태에서는 이 패턴을 피해야 해 라는 이성적 판단보다 무의식적 반응이 훨씬 빠르게 작동합니다. 쉽게 말하면 몸이 먼저 반응하고 머리는 나중에 따라오는 거예요. 조금 더 일상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어린 시절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계속 무시당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은 어른이 돼서도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는 파트너를 선택하는 경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성적으로는 이 사람 나한테 안 좋다는 걸 알면서도 그 관계의 역학이 익숙하고 어딘가 내가 이번엔 인정을 받아낼 수 있을 것 같다는 무의식적 희망이 작동하는 거죠. 완벽주의, 과도한 책임감, 사람을 먼저 밀어내는 습관, 이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어떤 경험에서 비롯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이 현재에도 자동으로 실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이 어리석거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의 뇌가 여러분을 지키려는 방식이에요. 다만 그 방식이 지금 이 시대에는 맞지 않을 뿐이에요. 이제 이 이야기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모래놀이 치료가 무엇인지 잠깐 설명할게요. 모래놀이 치료는 1930년대 영국의 소아과 의사 마거릿 로엔펠드가 처음 개발하고 이후 스위스 심리치료사 도라 칼프가 융의 이론을 접목해 완성한 치료법입니다. 내담자가 모래 상자 안에 다양한 피규어를 놓으면서 자신의 내면 세계를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무의식의 내용이 모래 위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특히 트라우마 치료에서 효과적이라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2022년 발표된 메타 분석에서는 40개 연구 1284명을 분석한 결과 모래놀이 치료가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에 큰 효과를 보였다고 보고했습니다. 자, 이제 사례입니다.
내담자 보호를 위해 신원은 특정되지 않게 각색한 이야기임을 먼저 말씀드려요. 오랜 시간 학교 폭력과 가정 폭력에 노출된 20대 청년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대한 깊은 불신과 무력감을 안고 있었어요. 이 청년은 모래상자 앞에서 수백 개의 피규어 중 유독 한 가지를 반복해서 집어들었습니다. 굴착기였어요. 폭력적인 경험을 가진 청년이 압도적인 힘의 기계를 집어들었을 때 누군가를 부수거나 공격하는 장면을 떠올리기 쉽죠. 그런데 청년의 행동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굴착기로 조심스럽게 모래를 파내고 털을 고르며 이렇게 말했어요. 집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짓는 공사를 하고 있어요. 폭력으로 인해 단 한 번도 마음의 안전한 공간을 가져본 적 없는 청년. 모래상자 속 집 없는 사람은 사실 그 청년 자신이었던 거예요. 현실에서는 아직 힘이 없고 무력할지라도 가장 안전한 공간인 모래상자 안에서 가장 강한 힘을 빌려 자신을 지켜줄 집을 처음부터 짓고 있었던 겁니다. 직접 나를 위한 집이라고 말하기엔 아직 너무 아팠기에 집 없는 타인을 돕는다는 방식으로 우회해서 표현했지만 이것이 바로 그 굳게 닫혀있던 내면을 향한 조심스럽고도 위대한 첫 여름이었습니다. 심리학자 도널드 위니캇은 1960년에 이런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참자기와 거짓자기가 공존한다고요. 참자기는 자신의 진짜 감정과 욕구를 자유롭게 느끼고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솔직한 나 자신입니다. 반면 거짓자기는 환경에 맞춰 생존하기 위해 만들어진 방어적인 껍데기예요. 위니캇에 따르면 어린 시절 양육 환경이 안전하지 않을 때 아이는 자신의 진짜 감정과 욕구를 숨기고 환경이 원하는 방식으로 순응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렇게 거짓자기가 자라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짓자기가 아무리 두껍게 쌓여도 참자기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위니캇은 참자기를 살아있음의 감각, 즉 진짜 삶을 살고 있다는 느낌의 핵심이라고 했어요. 아까 그 청년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폭력과 공포 속에서 오랫동안 자신의 감정을 꽁꽁 숨겨야 했던 청년. 하지만 모래상자라는 가장 안전한 공간에서 그의 참자기가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집이 없는 사람을 위해 집을 짓겠다는 말로요. 상처받은 환경 속에서도 참자기는 훼손되지 않은 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의 일상도 다르지 않습니다. 자꾸 나를 힘들게 하는 반복적인 패턴들, 완벽주의, 과도한 책임감, 사람을 먼저 밀어내는 습관, 그것들은 어쩌면 여러분 마음속의 굴착기일지도 모릅니다. 무너진 자존감의 기반을 다시 다지고 더 이상 상처받지 않을 안전한 집을 짓기 위해 여러분의 무의식이 오늘도 묵묵히 공사를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직 완성된 집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마음의 기초 공사에는 원래 가장 길고 지루한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오늘도 버텨낸 여러분 자신에게 자책 대신 이 말을 건네보면 어떨까요? 나를 지키느라, 내 마음의 집을 지으느라 오늘도 참 애썼다. 만약 이 반복의 굴레가 너무 무겁게 느껴진다면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심리치료는 반복 강박의 패턴을 인식하고 새로운 결말을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용기를 내서 전문가를 찾아가시는 것도 자신을 위한 훌륭한 선택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댓글에 여러분은 어떤 패턴을 발견하셨는지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